그 추진 로켓 없이 그냥 이렇게 바람 타고, 바람도 아니죠.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잘 타고 가다가 다시 대기권 진입해서 가는 미사일이거든요. 그거 말 그대로 그 아몰라 슛이랑 똑같아요. 독수리 슛과 비슷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하잖아. 우리는 어때요? 아이 그거는 좀 멀었고, 그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북한이 그냥 바로 내려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끼리고요. 우리는 미국에서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니 무슨 뭐 미사일 시험했다니 그러면 또 해? 막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비상위험에 한번 걸려버리면 한국에 투자했다가 물리고 지하실까지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꺼려요. 우리나라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투입되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조력하기 위해서 금리적인 조금 프리미엄을 얹어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니들이 투자한 자금들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줄게.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배웠었잖아요. 외국환 거래에 대한 정지나 자본 거래에 대한 허가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한 투자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았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게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비상 위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번 경험은 해봤죠.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역시나 꺼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말했던 것들이 비상위험이었습니다. 이런 비상위험을 무역거래자들은 어떻게 해지해야 되느냐? 사실 해지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뭐 이건 계약을 잘한다고 될 것도 사실 잘 아니야. 뭐 여기서도 물론 불가항력 조항이나 뭐 하드십 조항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해지는 가능한데 이거는 그렇게 본질적이지는 않고요. 다만 얘는 조금 본질적일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자, 우리 외국환거래법 배웠으니까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는 것들이 자본거래에 속해야 돼요? 경상거래에 속해야 돼요? 응? 신용장 개설 의뢰하는 것만, 신용장 개설 의뢰하는 것만, 신용장 개설해서 나가고 막 이거 하는 거 말고, 그건 경상거래 맞아요. 신용장 개설 의뢰하는 것만 따지면은 보증을 의뢰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자본거래의 범주에 속해요. 네. 아, 자본거래 안 배웠다고? 에이, 은행의 업무 배웠잖아. 그럼 안 되고, 우리 그러시면 안 되고. 자, 해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해서 신용장이 개설되어서 신용장이 나의 주거래은행인 통지은행까지 왔다라면 그것들은 이미 외국환거래법상의 제한을 다 빠져나간 걸로 인식을 합니다. 자본거래 통과했고요. 항상 모든 외국환 거래는 그랬잖아요. 사전 신고가 원칙이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거래하기 전에 신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신용장 개설하는 것들 자본거래 중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 관련해서 필요하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용장 개설해서 통지해 왔다면 아까 우리 뭐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했던 그런 외국환거래 정지나 자본거래 허가라고 하는 걸 이미 다 받은 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자금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국가나 지역이 망하더라도 그 은행이 안 망하면, 물론 뭐 망할 수도 있지만 그 은행이 안 망하면 충분히 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신용장을 열 수 있는 은행들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우리 자꾸 외국환거래법 얘기를 하는데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들을 배웠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보기는 했지만 막상 안에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고, 물론 뭐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야 뭐 자본시설 인력요건 뭐 이런 것만 대충 갖추면 되는데, 자, 근데 그 업무들을 막상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잘 안 해줘요. 예를 들면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개의 시중은행들, 외국환 은행들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신용장을 열 수 있게 신용장 여는 것들에 대해서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외국환의 발행 매매라고 하는 것들을 극도로 꺼려했다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용장 하나 열렸는데 그 금융기관이 망하거나 이래버리면 대외신용도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깎이니까, 국가나 지역이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그 은행만큼은 안전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 무역거래에서의 가장 중추가 은행의 보증이었는데 그 보증의 당사자가 망하면 곤란하니까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나와서 보면 신용장이 열려서 왔다고 하게 되면 비상위험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상당 부분 회피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막 국가가 아예 망하고 막 이런 경우들 말고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그거보다는 국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나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상위험이 있을 때에도 신용장 같은 결제 방식들이 일정 부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선지급이나 후지급이나 이런 것들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제일 메이저한 수단들을 우리 신용장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얘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수단이 맞죠. 수출보험 같은 것들. 수출보험이라고 하는 것들 국가가 우선하더라도 예. 수출 신용 보증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ECA 기관들에서 수출 보험 상품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가 위험하더라도 수출 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커버는 분명히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 위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 국가를 망하는 거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국가가 망하면 이것도 다 없어. 맞아. 국가가 망하면 그냥 다 망하는 거고요. 그건 진짜 다 망하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 비상 위험의 대부분은 그 국가의 정세나 이런 부분들이 어수선해가지고 신용등급이 막 강등되고 막 이런 경우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말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안 없어져요. 그죠? 투자할까?